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언론들은 일본을 두고 안전에 철저하고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나라쯤으로 소개해왔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두고도 한국 언론은 코로나 대책에 철저한 일본이라고 칭찬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국 언론의 보도와는 전혀 다른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수도 민영화의 충격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도쿄의 확진자는 50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0월 23일 확진자는 32명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줄어든 확진자와 높은 백신 접종률을 이유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도쿄 등 대도시 음식점 영업 규제가 11개월 만에 모두 풀리게 되고 1만 명으로 한정됐던 경기장 관객도 다음 달부터 모두 풀리게 됩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고우투 캠페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당연히 검사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번 달 말에 있을 총선이 이유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찍이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던 유럽 국가에서는 다시 확진자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진 일본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수도관 다리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노후화된 수도 전용 다리가 붕괴한 것입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관리의 일본이라는 말도 옛말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국에는 이런 수도관 다리가 수없이 많이 건설되어 있는 상황이라 언제 또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수돗물은 이런 문제 말고 다른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가끔 일본인으로부터 한국도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냐? 일본은 수돗물이 깨끗해서 바로 마셔도 된다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일본의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을까요? 수돗물에 PFAS 늑장 발표, 있을 수 없다, 주민들이 마을의 분노, 오키나와 킨조. 오키나와 언론인 류쿠신보의 보도로 일본 정부가 오염된 수돗물을 숨기고 있었다는 보도입니다. 일본 오키나와현 킨조라는 지역에서 발암물질인 유기불소 화합물 PFAS가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1리터당 50나노그램을 기준치로 정하고 있는데 킨조에서는 기준치의 1.4배나 되는 70나노그램이 검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일본 정부는 그동안 숨겨왔다는 것입니다. 2020년 6월 검사에서 발암물질 PFAS가 검출됐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숨기고 있다가 올해 10월에 들어서 이 사실을 발표한 것입니다. PFAS가 검출된 수원 3곳에서의 치수는 7월에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발암물질이 나온 것에 대해 미군이 벌인 하수가 원인이라는 의견이 높습니다. 미군 주둔 지역에서 높은 수치의 PFAS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미군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처리하는 일본 지방정부의 태도 역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고 문제 처리 방식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일본 지방정부는 작년 7월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음에도 공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하수도과는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이 끝나는 22년도에 설명할 예정이었다. 할 수 있는 대응은 취수 정지 정도로 주민 불안의 확산과 소문 피해를 우려해 공개를 보류했다. 코이즈미 아키오 교토대학 명예교수는 오염된 수돗물에 대해 특히 임산부의 체내에 축적돼 태아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들의 혈액검사와 저체중아 조사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지방정부는 22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7월에 들어 오염도가 높은 수원의 치수를 중지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오염된 수돗물을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등장하는 말이 주민 불안, 소문 피해입니다. 후쿠시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언급한 말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러한 이유로 숨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일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일본의 어느 병원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경로 알 수 없는 배관이 오사카 대학병원 28년간 상수도에 우물물. 오사카 대학병원이 28년간 상수도로 우물물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1993년 건립된 오사카 대학병원이 건설 당시 배관 오류로 인해 28년 동안 우물물을 사용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지하수는 수돗물처럼 정화되고 소독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식수, 화장실 등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병원은 즉시 처리되지 않은 우물물 사용을 중지했고 이 물 사용으로 건강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외부 환경에 민감한 환자들에게 크던 작던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로 일본에서는 시공업체의 비난의 목소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건설사의 고질적인 부실 시공이 도마에 올라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일본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키나와 수돗물 기사에 달린 댓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도사업법이 바뀌면서 만약 민간기업이 관리했다면 은폐하고 끝났을 것이다. 결과를 발표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생명의 물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현재 오키나와는 경영, 관리의 효율을 이유로 수도 정수장의 운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 민영화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수도의 완전 민영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민영화의 문제점이 현재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화를 촉구하는 수도법 개정과 오키나와의 수질 오염. 이러한 우려는 2019년 일본의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오키나와에서는 미군 기지의 오염물질 방류 등을 예로 들며 수도 민영화가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벌써부터 현실이 되고 있고 완전 민영화가 된다면 더 심각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되지 않은 우물물을 사용한 오사카 대학병원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수도 민영화는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부실공사 또는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서비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본인들은 질 낮고 위험한 수돗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 불안, 소문 피해 등을 이유로 문제가 발생해도 감추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이것은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서도 이미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수도 다리의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에 보이지 않는 위험 속속 드러나 자금난의 요금 인상도 논의. 일본의 수도 민영화는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 수도 민영화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수도 요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본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충분히 짐작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쿄의 수돗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에서 이미 일본의 수돗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